여러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설득이 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요?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 메시지의 논리성? 그 사람이 호소하는 감정? 흔히들 누군가를 설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똑부러지게 말하는 것만을 상상하시는데요. 결코 그거 하나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그리고 태도를, 행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만들어졌던 설득의 3요소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비밀 무기 3가지를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피스트들이 개인적인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변론을 맡았는데요.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변론을 펼치면 사람들은 보다 설득력이 높은 소피스트 앞에 작은 돌멩이를 놓음으로써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이고요. 그가 집대성한 설득의 3요소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는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사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3가지인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하나씩 살펴보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설득의 3요소 가운데 첫 번째 에토스는 바로 발표자의 신뢰성을 뜻합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권위, 지식의 전문성, 경험, 인품 등을 설득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에토스가 높으면 청중은 발표자가 하는 말이 가치 있다고 믿고 그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발표자가 주장하는 말 자체에 더 설득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토스를 구성하는 데에도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청중이 발표자를 믿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발표자의 성격, 인품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위와 전문성이 에토스를 구성합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전문적인 평판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좀 더 듣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도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가 이야기하는 것과 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에는 당연히 설득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 해당 분야에 객관적인 증거가 입증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의 귀가 더 솔깃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토스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유사성이 있는데요. 청중은 발표자와 자신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발표자를 보다 가깝게 느끼게 되고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에도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와 비슷하다라는 동질감에서 내용과 상관없이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자체가 끌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설득의 3요소 가운데 두 번째인 로고스는 바로 주장의 세계적인 이야기 전개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을 통한 설득의 방법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수치, 통계 자료, 예시 등으로 이야기의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웬만해서는 그 논리에 허점이 없는 이상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보통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객관적인 수치나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논리성은 단순한 객관적 정보만 나열한다고 설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다한 정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단순한 정보만 쭉 나열됐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보 사이에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그 정보 간의 순서와 내용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만 하는 개연성과 당위성이 부여되어야만 그 주장의 논리성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득의 3요소 중에 하나인 파토스는
바로 청중의 심리적 욕구를 움직일 수 있는 설득적 요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발표나 스피치에서 감정이라고 하면 울컥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는, 발표를 하는 화자의 감정이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발표자의 감정을 중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발표를 듣는 청중의 마음에 호소를 하고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국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청중이 동화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의 감정을 움직였는지가 사실은 최종 결정사항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발표자가 이해한다고 느낄 때 더욱더 발표자의 메시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표자가 사용하는 단어, 감정이 묻어나는 목소리, 톤, 그리고 빠르기, 그리고 생생하고 구체적인 스토리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을 청중에게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득의 3요소를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설득의 3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표나 스피치에서 에토스, 즉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주제에 전문성을 키워서 전문가로서의 신뢰감을 높여야 하고요. 본인에 대해서 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감이 있고 호감 어린 이미지를 청중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 장소에 일찍 가서 청중을 환영한다면 청중들에게 역시 성실성이나 신뢰감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청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나 예시를 다루면 유사성이 높아집니다. 이 발표자가 우리의 관심사를 이미 알고 있네 하고 발표자에게 더 호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청중 내에 한두 명 정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면 좋습니다. 미리 가셔서 청중들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후에 시작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장의 논리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수준의 논리로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의 청중들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을 내세워야 하지 너무 극단적으로 어그로성의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반감을 사게 됩니다. 특히 흑백 논리식의 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아니면 여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필요한,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주장을 내세웠을 경우에는 그 주제를 3가지로 쪼개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주장의 세부 내용이 하나면 좀 빈약해 보이고요. 3개 이상이면 너무 많아서 청중이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의 출처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발표자의 주장에 힘을 더할 수 있고요. 뒷받침하는 근거는 되도록이면 최근까지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전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토스,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따라서 발표나 스피치를 하실 때 제약이 없다면 여러분의 스토리에 생생함을 더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보다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지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말은 쓰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I have a dream 이라고 하지 않고 I have an idea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좋은 스토리를 알려주세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각자가 경험한 환경과 생각이 각각 다르고 유니크하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나만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전달할 수 있다면 청중들의 주의를 끌고 감정까지 환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구체적인 사례로 서술하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설득의 3요소,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일상에서 나의 생각과 관점을 설득적으로 전해야 할 때
오늘 배우신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소통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